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에서 업그레이드된 모델 3인 하이랜드 판매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7,500불 IRA 보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액 수령하는 방법은 리스를 사용한 전액 수령인데, 관련 내용을 바로 어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에서 7,500불 보조금을 받는 법의 구멍이 작년부터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걸 메꾸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였고, 그 결과 모델 3 하이랜드를 포함해서 사실상 모든 전기차들이 리스를 할 경우에 이 7,500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 페이지에서 모델 3입니다. 여기서 모델 3 하이랜드를 리스로 구매할 경우 매월 329달러만 내면은 차량을 리스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4,500불 내고 그 다음에 3년간 329불만 내면은 모델 3 하이랜드를 탈 수 있다.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전기차를 탐으로써 아끼는 연료비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사실 한 달에 246불이면은 RWD 모델 3 하이랜드를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롱레인지로 간다 하더라도 한 달에 439불, 그리고 아끼는 연료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356불로서 이거는 웬만한 차량 렌트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리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2024년 테슬라 차량 중에서도 리스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 3도 7,500불 보조금 받을 수 있냐 없냐 말이 많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모델이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 폭발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가능한가? 지금 보시는 기사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나왔던 기사이고, 이 법의 구멍이 사실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원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에 사용된 원재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미국에서 조립이 되었는가인데, 여기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상업적 차량일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7,500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작년 6월에 만약 차량을 리스하게 된다면은 이건 상업적 거래이다, 상업적 차량이다 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뻔한 법의 구멍이기 때문에 좀 메워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걸 메꾸지 않고 그대로 모든 전기 차량이 리스를 하면 7,500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너무나도 많은 제조사의 전기 차량에서 판매할 경우 이 7,500불 보조금을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 모델 3 하이랜드 벌써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 만드는 모델 3 하이랜드가 대만으로 수출까지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규 시장인 카타르, 테슬라의 주요 모델 라인인 섹시 모델 모두 다 판매가 시작이 되고,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도 내일부터 열린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판매하는 국가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기존 시장에서도 인기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과 대비해서 2023년에서 모델 Y의 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장, 그 국가 전체에서 모델 Y가 1등을 차지한 국가가 덴마크인데, 덴마크 같은 경우 순위가 무려 11단계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도 1위인데 작년도 1위였고, 노르웨이도 작년도 1위였는데 올해도 1위고, 스웨덴도 1위인데 또 6단계가 올라갑니다. 네덜란드도 1위인데 18단계 올라가고, 스위스도 1위, 중국도 1위, 뭐 난리 났습니다. 핀란드는 2위지만 11단계가 올라갔고, 미국도 4단계 올라가고, 영국 같은 경우 유일하게 단계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뭐 29등 올라가고 131등 올라가고 60등 올라가고, 테슬라 차량의 인기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앞서 본 카타르처럼 신규 시장에도 진입하고 있고, 엄청나게 미래가 밝다. 기업의 가장 핵심 가치인 제품과 서비스 면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28일 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관련 방송 내용 잠깐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의 인도의 희망사항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해석일 것 같고, 또 1월 발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조금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난 12월 28일 이번에 1월에 열리는 인도 구자라트 글로벌 서밋에 일론 머스크가 참여해서 기가 인디아 건설을 확정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였는데, 그 정치인의 발언을 보게 되면 희망사항으로 나열을 했었죠. 그래서 이 소식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인도 정부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했었는데, 그때 정리했던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서밋에 참여하지 않으며 인도 정부 관계자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희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내놓았습니다. 그 밖에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얼마 전 다루었던 내용은 포드 전기차 판매량의 55%가 고객에게 팔린 게 아니라 딜러 주차장에 앉아 있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내용이 BYD 역시 딜러 주차장에 50만 대의 차량이 앉아 있는 상황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비교할 때 똑같은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이 중요했던 이유가 전기차 판매에 무려 연간 2023년 1년간 판매한 전기차의 55%나 주차장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수량 자체는 엄청 작습니다. 전체 판매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BYD 같은 경우 무려 50만 대나 앉아있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퍼센티지로 비교를 하거나 퍼센티지와 동등한 공급일수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YD 같은 경우 이 수치를 감안하게 될 경우에도 이 재고의 공급일수가 39일이 되게 됩니다. 테슬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죠. 테슬라는 16일이니까. 근데 테슬라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게 된다면, 이 역시 어제 다루었던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정리했던 자료인데, 미국 브랜드들의 전체 평균 공급일수는 70일이었고 토요타 같은 경우도 3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9일이라는 수치 자체는 뭐 크게 나쁜 수치는 아니다. 그래서 이 50만 대라는 수치가 상당히 커 보일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보면은 뭐 엄청나게 나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12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태양광 설치를 보게 되면은 한국 기업인 큐셀을 통해서 설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또 미국에서 12기가와트만큼의 태양광 설치 역시 얼마 전 다루었던 또 중국의 태양광 설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많이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태양광 설치는 중국이 압도적이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 전체를 다 보게 된다면은 중국에서 태양광 설치는 140기가와트를 아마 가뿐하게 넘긴 상황인 것 같은데,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중국의 태양광 설치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3배, 4배인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했던 내용은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중국 전체의 태양광 설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했고, 그 자료는 2020년도까지밖에 없었는데 2020년도에 약 50기가와트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내용이 얼마 전 확인했던 이 자료에서 50기가와트와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속도가 점점 더 붙어서 2023년도에는 140기가와트를 훨씬 넘기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자료이기는 한데 2022년도에도 태양광 패널 설치가 10기가와트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부분에 전문화되어 있는 우드 맥킨지 컨설팅 회사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본 2023년 3분기 미국의 태양광 설치를 본다 하더라도 설치량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위키피디아 자료인데 2022년 태양광 패널 설치량을 보게 되면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격차가 벌써 3배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 같은 경우 중국이 폭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중요성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또 테슬라도 태양광 패널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테슬라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중국에게 완전히 밀리는 상황인데 정말 좀 신의 축복을 받았다. 테슬라를 어떻게 구박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 아니면은 중국에 제대로 밀릴 뻔한 상황이다라는 걸 또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X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발사되었던 휴대폰과 직접 통신이 가능한 신규 스타링크 6대를 테스트용으로 쏘아 올렸었죠. 그게 바로 1월 2일이었는데 6일 만에 벌써 휴대폰과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스타링크라는 기술 자체를 통해서 인터넷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휴대폰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테나 설치도 없이 그냥 스타링크 인공위성과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공위성이라는 게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고 이걸 시속으로 보면은 27,000km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것보다 속도가 빠르면은 그 궤도를 이탈해서 더 멀어지게 되고 이것보다 속도가 느리면은 지구로 떨어지면서 지구 대기에서 타버리게 되죠. 그래서 시속 27,000km로 움직이는 인공위성이 마치 기지국인 양 척하면서 휴대폰과 통신을 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 속도만 생각해도 그 난이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건데 스페이스X에서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고 단 6대의 테스트 인공위성만으로도 벌써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훨씬 더 큰 시장을 개척해 나가게 되고 휴대폰과 직접 통신이 가능한 스타링크 위성도 더욱더 많이 쏘아 올리게 됩니다. 스페이스X 하면은 스타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3차 테스트 같은 경우 허가만 남다면은 이제 2월 달에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월 달 스페이스X 스타링크 3차 테스트를 기원하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